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복남입니다. 비트코인이 41.4K까지 찍고 현재 녹화 시간 기준으로 40.6K까지 흘러주는 모습입니다. 비트의 방향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따라 그 및 알트코인 친구들의 운명이 결정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트 형님이 그 자리를 잘 지키거나 잘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브리핑도 중요하니 집중해주세요. 코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투자자들이 주목하던 3월 FOMC 회의가 지나갔습니다. FOMC 성명서의 내용입니다. 역시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 막대한 인적, 경제적 어려움이 수반되고 있으며 그것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불확실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그것이 인플레이션의 상승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연준은 밝혔습니다. 그로 인해 FOMC는 장기적으로 2%의 비율로 최대 고용과 인플레이션을 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동시장의 강세를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율을 2%대로 떨어뜨리는 것은 연준의 목표입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FOMC는 연방기금 금리를 0.25%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로 미국의 기준금리는 0%에 가깝게 유지되어 왔으며 페드가 금리 인상을 승인한 것은 3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걸로 제로금리 시대가 공식적으로 끝난 것이죠. 이번 금리 인상과 함께 FOMC는 올해 남은 6회 회의에서 각각 인상액을 기록했으며 올해 연말까지 1.9% 금리 수준을 예상했습니다. 올해 연말 기준금리가 1.9%가 되려면 남은 6번의 회의마다 매번 0.25%씩 인상해야 됩니다. FOMC 위원들이 예상하는 미국의 기준금리는 2023년 말에 2.75%까지 도달하고 2024년에는 이 금리가 유지되거나 장기적으로는 다시 하락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 설명드렸다시피 FOMC의 점도표는 특정 시점이 예측뿐이고요. 실제로는 이대로 무조건 진행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번 FOMC 회의와 금리 발표가 선반영되어 있던 악재의 해소로 해석됨에 따라 미국 증시의 변동성 지수에서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같은 맥락에서는 나스닥은 급등이 나오며 중요한 저항선을 돌파했는데요. 비트코인도 역시 어제 같이 상승세가 나와주긴 했습니다. 현재는 50일 지수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선 상태인데 이번에 한번 제대로 지지를 받고 200일 이평선까지 뚫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50일 이평선을 지지로 삼고 노란색 저항선을 제대로 뚫어주지 못한다면 하얀색 추세선까지 하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다시 노란색 추세선의 저항에 부딪힌다면 빨간색 점선이 위치한 34,000달러를 다시 테스트할 가능성이 생기게 되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을 바라보시는 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3일봉 차트에서 비트코인이 200 지수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유지하는지도 계속 주시해야 됩니다. 이 지지가 깨지는 것은 추가로 큰 하락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이 구간에서 벗어나서 최소한 52평선 위로 빠르게 올라설 필요가 있습니다. 나스닥 대비 비트코인 차트도 중요한 지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노란색과 하얀색 추세선 사이에서 횡보를 이어가고 있고요. 서로 평행을 유지하며 조금씩 좁혀가고 있는 200일 이평선과 50일 이평선 사이를 움직이고 있기도 합니다. 노란색 선과 하얀색 선이 수렴하기 이전에 확실한 방향성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은데요. 아무쪼록 200일 이평선을 디디고 큰 상승이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한편 미국 의원들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게리 겐슬러에게 우려를 표한 것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미네소타 공화당 하원 의원 톰 에머가 제출한 초당적 서한에서 의회 의원들은 SEC 의장 게리 겐슬러의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과중한 조사가 혁신을 방해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4명의 민주당원과 3명의 공화당 당원이 공동 서명한 이 편지에서 에머는 게리 겐슬러가 이끄는 SEC가 수사 권한을 남용하고 암호화폐 회사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번을 계기로 게리 겐슬러 형 정신도 좀 차리고 현명한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크립토 시장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리플과 SEC의 소송인데요. 만약 해당 소송에서 SEC가 승소한다면 SEC는 모든 토큰 혹은 디지털 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하고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선례를 확보하게 되는 셈이죠. 또 이를 통해 SEC는 암호화폐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 이상의 권한이 SEC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반대로 리플이 승소하게 된다면 업계는 SEC가 공정한 고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토큰 판매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선례를 확보할 수 있으며 SEC는 포괄적인 공식 지침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당 소송은 수조 달러의 가치가 걸려있다고 볼 수 있으면서요. 향후 수개월간
모든 사람의 관심이 해당 케이스에 집중될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서 리플 홀더분은 조금은 기대를 가져보셔도 좋겠네요. 저도 최근에 리플을 홀딩하고 있는 입장이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포브스의 기사입니다. 사진 속 사람은 미국의 과학기술정책국 국장 알론드라 넬슨 박사인데요. 이번에 새로운 암호화폐 정책에 대해 밝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가 제시한 정책을 요약하자면요. 디지털 자산을 통해 저소득층과 소수민족 가구의 격차를 줄이는데 도움을 주고 명확한 규제를 통하여 암호화폐 산업에서의 사기 행각을 제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백악관 국장의 암호화폐 정책으로 미국 내 암호화폐 인식이 개선되어 신규 투자자 유입이 늘어나면 좋겠네요. 코인데스크 기사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암호화폐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서명했습니다. Why not? 왜 아니겠어요? 이미 1억 달러 이상의 후원을 암호화폐로 받았는데요. 거기에서 우리 돈간지 홀더들도 일조했죠. 아무튼 올바른 결정 잘했네요 대통령님. 크립토 포테이토 기사입니다. HSBC가 샌드박스와 손잡고 메타버스에 진출했습니다. 세계 4위 은행의 메타버스 세계 진출입니다. 지난번에 JP모건이 디센트럴랜드 내 오닉스 라운지라는 곳을 설립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이번에 발표된 샌드박스 내 HSBC랜드에는 스타디움이 있는데요. 저 안에서 e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암호화폐를 싫어하던 HSBC의 착한 변절 응원합니다. 포춘지 기사입니다. 마크 주커버그가 인스타그램을 NFT 마켓플레이스로 만들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 형님 페이스북 사명을 메타로 변경할 때부터 심상치 않았는데요. 트위터가 프로필 사진을 NFT로 사용하게 했으니 인스타그램도 곧 그렇게 되겠죠. 카카오톡도 머지않을 듯한데요. 이렇듯 세상은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NFT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NFT 또한 크립토 시장의 일부인 거 아시죠? 대기업들이 이 시장으로 속속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는 코인러야, 코인만 할 거야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돈을 복사해야 되니깐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아침 라이브 방송에서 볼게요. 안녕!